예전엔 아이들이 물가에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한 번씩 강바닥에 가라앉은 모델을 확 떠다가 물만 흘려보내고 가만히 살펴보고는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혹시나 반짝이는 사금 같은 게 있을까 해서래요.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바닥에 가라앉은 감정들을 이렇게 탁 떠다가 채에 받치듯이 스스스스 들여다보는 것. 그러다가 아주 드물게 발견하는 그 반짝이는 조각 같은 것. 토요일 저녁 이 시간, 행복을 발견해 볼 시간입니다. 한 주간 다사다난했던 일과 감정들이 모두 가라앉고 나면 어떤 게 남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어서 오세요. 여긴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는 거 이제 아시죠?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이웃의 목소리를 기르러 가시는 분이시죠?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 기웃 기웃 코너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 기웃 기웃. 점점 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웃기웃을 멈추지 않는 분, 허윤희 리포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또 날이 더워졌는데 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없죠. 네. 그 기분대로, 네.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대로의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더 더워지기 전에 실외에서 하는 큰 행사 축제를 오. 다녀왔거든요. 예. 네. 지난 6월 7일 일요일에 성북구에서 성북 세계 음식 축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고요. 네. 해마다 18번째 지금 행사로 해오고 있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아, 예. 이거 저 한성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한성대 있고요. 네, 그 쪽. 대학로 그쪽 그쵸, 그쪽으로 대학로 해가지고 넘어서 성곽길 쪽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성북로 일대라고 돼 있는데 그 주민센터와 그 길을 잇는, 그러니까 한쪽 도로는 좀 통제를 하고 일요일에 큰 행사를 하는, 그래서 지역민들한테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곳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름은 들어봤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누리 마실이라는 그 고유의 이름으로 하는 축제인데, 네. 그러니까 누리가 뭐 온 세상 뭐 네, 이런 의미죠. 온누리 뭐 이런 네. 온 세계로 어떤 마실을 나간다, 나들이를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음식 축제를 하는 건데요. 한성대 입구역에 내리자마자 출구를 다시 확인하지 않더라도 물결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렇죠. 갈 수 있어요. 물결로 많은 분들이 그 인파가 그쪽으로 이제 향해지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지난해에는 7만 명이 좀 넘게 우와. 방문을 하셨다는데 올해 제가 축제 끝나고 나서 담당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8만 명이 거의 되는 거예요. 7만 9천 몇백 명 뭐 이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음식 축제이고요. 성북구에 그 대사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에서 이제 추천을 하셨던 그런 음식점들과 연계가 되는 그런 행사인데, 우선 다양한 방문객들, 성북 구민이신 분은 계속 여기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를 와야 될 것 같다 뭐 말씀도 하시는데, 다양한 방문객 분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여기 살았었는데 일단 되게 많은 나라의 음식이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맛있네요. 뭔가 생각보다 그리고 양도 되게 많아서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렇게 요리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성북구에서 매년 이렇게 아무래도 대사관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 에스카르고라고 달팽이 요리 먹고 있거든요. 달팽이 요리 전문점은 서울에 몇 군데 없죠. 이런 데 와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줄이 좀 많아서 터키의 케밥만 먹어봤는데 케밥이라는 음식을 처음 알게 됐고 이걸 뭐라고 하지? 밀가루 페이스? 이 페이스 안에 여러 음식을 조합해서 한 번에 손쉽게 먹으려고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탄두리 치킨 누들 세트예요. 지금 주문해 놓은 게 2개 있는데 어디였더라? 볼리비아 거랑 그리고 부르기뇽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2개 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성북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용기를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작년 동네 사람이라 작년에도 왔었는데 여기 다회용기로만 하니까 집에 가서 애들이랑 먹으려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미리 준비해 갖고 와서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편의시설도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내년 되면 더 커지지 않을까. 또 뭐 여기 요즘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뭐 서로 그러면서 또 익숙해지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른 데도 이제 다 사람 사는 땅이니까 음식 향신료나 혹은 이제 어떤 문화나 약간 나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뭐 왜 이런 음식을 쓰고 뭐 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냥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18회 성북 세계 음식 축제 누리 마실 현장 이야기, 우리 함께 하셨던 그 시민분들, 방문객분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 제일 제 귀에 들어오는 건 네. 가격이 싸고 맛있다. 뭐 이런 점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길래? 8,000원, 10,000원 한도 내에서 가격 상한제를 이번에 도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부담되는 금액이면 이제 좀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가격 상한제를 정하셨고, 그리고 QR코드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인기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줄 서고 하느라고 지치실 수 웨이팅, 있고, 예. 네. 그래서 QR코드로 주문해서 대기 번호, 뭐 그럼에도 대기자가 많긴 하시더라고. 인기 있는 음식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탄두리 치킨, 네. 뭐 이런 음식이나 케밥이나 인기 있는 음식들은 뭐 역시나 줄을 좀 서서 대기 번호마저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18번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노하우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반한 그런 주문 시스템 도입하셔서 방문객들이 좀 덜 불편하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그 치킨이나 케밥이나 또 어떤 음식이었죠? 네팔의 어떤 음식이었는데 네.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축제의 취재는 드시고 있는데 인터뷰를 해야 돼서 좀 죄송하긴 하거든요. 먹고 있는 분을. 그러니까 드시고 빨리 또 가실까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8,000원이에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요즘에 뭐 간단한 분식집만 가도 떡볶이 1인분도 너무 비싸고 비싸요. 사실 네. 10,000원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 한 자리에 모여서 비교적 그 가격 상한이라는 걸 정해 놓으시니까 또 많은 양을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는, 프랑스에서 달팽이 요리를 먹어봤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성북구에서 이렇게 달팽이 요리를 다시 먹게 될 줄은 몰랐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또 어떤 분은 다회 용기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가져갈 수가 없는 다회용기를 반납하고 가야 되니까 작년에도 왔었는데 그런 그 특수성이 있는 축제여서 이번엔 그릇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용기를 갖고 오셔서 집에 가져가서 이제 자녀들하고 함께 드시겠다는 계획적인 그런 부부 두 분의 인터뷰도 담았었습니다. 네. 성북문화재단의 축제 운영팀에 이형현 주임께 들어갔는데요. 네. 굉장히 바쁘실까봐 제가 이제 막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먼저 담았었거든요. 18번째 행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주임님이라고 하셔서 초반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우스개 말씀으로 해주시거든요. 이 성북구만의 어떤 고유의 특성이 담긴 축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1회 때는 이 대사관저에 계시는 셰프님들이 나오셔서 이 음식을 판매하시고 이제 세계 문화를 이제 음식을 매개로 해서 교류하는 그런 행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대사관 코로나 이후로 대사관에서 이제 셰프님들이 나오시거나 하는 그런 게 좀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대사관에서 연결해 주시는 지역의 이제 맛집들, 우리나라 음식을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좀 추천을 해주셔서 그런 부스들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명 좀 넘게 오셨는데 올해 이 속도라면 약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걱정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계속 이렇게 부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런 문화 다양성, 그리고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재미난 것들이 많은 동네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북문화재단 축제운영팀 이영현 주임님의 그 뭐랄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걱정 같은 그런 걱정 아닌 걱정. 행복한 고민. 네. 네, 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제운영팀 직접 실무자님께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바글바글 사람들 막 몰리는 거 네. 보면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람이 있으실 것 같죠. 그만큼 알려져 있는 거고 뭔가를 그 음식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한 번 더 해보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소개 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문화에 담긴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거기에 더하기 지구를 위한 그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다라는 그런 소개 글이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대사관이랑 함께 연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사관에서 추천한 그 각 국가의 대표 음식점을 이제 추천해서 거기에 셰프님들이 이제 오셔서 음식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각 국가에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뭐 그런 이제 제한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검증된 음식점 또 지역의 그 어떤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그 모국의 음식이 아니더라도 지역 그 상권을 함께하는 상인들도 부스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주민, 이주민 함께하는 그런 장이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네. 다양성 축제다 보니까 음식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깊이 있는 질문까지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 있죠. 절대 놓칠 수 없어서 어떤 편견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한 상호 문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좀 여쭤봤는데 역시나 드시다가도 멈춤하시고 깊이 있는 말씀들 해주셨거든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예민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이렇게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갈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없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이해를 하고 그 평행선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모든 것을 좀 억지로 약간 좀 존중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한국 사회나 이제 근데 저는 다양성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물론 이제 내가 나의 편견을 직시하고 뭐 내가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는 하겠지만은 나와 이제 다른 독립된 존재라는 거를 그냥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만들어지는 게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훨씬 더 많이 의식해야 이루어지는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편견을 알고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사람이 또 무엇을 잘하는지가 이제 진정으로 보이는 법이니까. 네, 이상 식사를 하시던 와중에 이웃기웃기웃 하시는 허윤희 리포터님의 그 진지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말씀이었는데 그 사용하시는 어휘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 평소에 좀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게 깔려 있네요, 진짜. 그쵸. 네. 그 마지막에 얘기하신 분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철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다시 한국으로 언젠가 돌아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안에서도 응급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
사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의 시선에서 내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전문가들도 늘 말씀하시는 거긴 하죠. 다양성을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상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호 문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는 다문화라는 호칭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20대 중반의 학생이신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넣어봤는데 내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타인에 대한 것들도 들어온다라는 너무 다양성을 강요하지는 말자. 그게 막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고 스스로를 먼저 아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음식 축제를 갔는데 다양한 강연을 듣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뭔가 한 가지는 아 그래 하는 영감을 받는 내 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생활 안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18회 성북 세계 음식 축제 누리마실 지구맛대로 현장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께서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방문객이 작년보다 도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내년에는 더 늘겠네요.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9만 명인가요? 아이고야. 주임님도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행복한 걱정은 그만큼 또 인식이 더 퍼지는 거니까요.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럼 내년 이맘때쯤에도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이 한번 가보셔서 과연 9만 명, 10만 명이 되는지 한번 추적해보는 것도 즐거울 것 네,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윤희 리포터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대한민국 다양한 목소리 공동체의 숨결을 느껴요. 꿈과 희망 공감의 멜로디 토요일 저녁 함께 들어요. 이웃집 라디오 CBBS 라디오 연대의 시간 우리 곁에 모두를 위한 따스한 이야기 이웃집 라디오 지금 시작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의 라디오 커뮤니티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의 이웃집 PD 빠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정말 오랫동안 애청해 오신 분이라면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신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공연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공연사랑 아츠컴퍼니의 박재욱 대표님을 모시고 공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츠컴퍼니의 박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츠컴퍼니는요, 공연 분야에 특화된 마케팅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콘서트, 연극, 쇼케이스, 어린이 공연, 전시 팬미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 티켓 운영까지 폭넓게 진행하고 있고요. 가톨릭 평화방송과도 여러 공연을 통해서 꾸준히 좋은 인연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츠컴퍼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께서 자기소개하시면서 오랜만에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또 괜히 또 제가 눈을 피하게 되네요.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이제 공연 업계에서 쭉 정말 계속해서 투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또 이렇게 공연을 소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너무나 그 좋은 기억을 좀 이렇게 시간이었습니다. 길어 올려주세요. 그 기억을. 네, 너무나 오래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나요? 네. 엊그저께 일 같은데 네. 벌써 2016년도로 기억되는데요. 네. 지금 12시에 진행되고 있죠. 신부님, 네네. 신부님, 우리 신부님.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공연을 매일 한 3편 정도 네, 전시나 공연 뮤지컬 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으니까 정말 그때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벌써 1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면은 제가 거의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년 차 막 이럴 때인데 그때 대표님을 슬쩍 뵙고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세월이 좀 흐르는 게 느껴지긴 해요.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모셔서 또 10년간의 이야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때랑은 좀 달라진 면이 있나요? 네, 뭐 처음부터 공연 제작이나 네. 마케팅 일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가시면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하우스 네. 어셔라고 하는데 네. 그 일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네, 공연장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고 무대가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수고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공연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오고 있고요. 네. 한 10년 동안 공연 마케팅, 뭐 제작도 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 업계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욱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데요. 자, 저는 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쭉 해오신 분들을 보면 참 이게 되게 이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매력 같은 게 있나, 공연만에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공연을 소개하거나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그런 가치가 있다면 뭔지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관객과의 신뢰 부분인 것 같아요. 공연의 중심은 물론 배우들도 있고 스태프들도 열심히 만들지만 관객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소개할 때는 그 작품이 가진 매력을 과장하기보다 정확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기대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즐거운 기억과 따뜻한 여운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관객과의 신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작품에 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연에서 중요한 거는 그 관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객분들의 그런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거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이 피드백적인 면에서 어떤 공연은 정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거는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피드백을 받아서 막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아무래도 관객들이 나가시면서 정말 너무 공연 잘 봤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글을 남겨주시죠. 너무나 후기 같은 네, 것들. 후기랑 너무나 좋은 글들을 남겨주시고 이 공연 너무나 잘 봐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추천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너무나 뿌듯한데, 저희는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홍보하고 네. 열심히 알린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관객들이 이제 보시고 네.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슬퍼요. 네. 하지만 슬픈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만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박지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연 예술인들한테 또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코로나19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뭐 공연이고 뭐고 다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아예 암흑기처럼 정말 진짜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딱 비교했을 때 대표님이 딱 이제 업계를 바라보실 때 좀 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먼저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암흑기였죠. 근데 네. 저희 뭐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 잘 이겨나간 게 저희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겨나간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공연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SNS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공연을 홍보해 왔는데요.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중계와 비대면 콘텐츠 등 새로운 방식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 또한 많이 달라졌고요. 네.
공연장을 벗어난 다양한 시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관객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게 된 게 좀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중에 네. 이제 저희 코로나 때는 주위 분들이 독감이 걸리고 이제 기침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공연이 중단되거나 이제 공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그런 문제들을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관객분들도 어떤 작품을 관람하실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고 작품의 완성도와 공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도 이전보다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객과 배우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것이 공연만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그쪽 현장의 분위기 같은 것들. 네, 그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도 만들고 공연도 준비하고 공연도 홍보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더 많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아츠컴퍼니의 박재욱 대표님을 모시고 공연업계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 시기에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또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사실은 그 힘들었던 기억이 참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도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네. 일단 좌석을 한 자리 건너서 한 자리씩 앉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실 수 있는 관객 숫자가 반으로 줄게 되면서 그렇네요. 네. 팬데믹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열심히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되거나 중단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고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공연을 만들고 진행하는데 그게 한순간 멈추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연을 하시는 모든 분들들 그리고 현장에 계셨던 관객분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나 질서 있게 저희가 그 팬데믹 때는 일일이 서약서도 받고 체온계로 온도도 재고 그다음 마스크도 다 하고 그렇게 공연이 진행됐는데 그래도 관객분들과 배우들이 열심히 해서 또 그 시기에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났으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그래도 이겨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시지만 제가 만약에 대표님처럼 완전 공연의 고관여자였으면 너무 하늘이 노랗게 보였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애써서 준비한 공연을 결국 못하게 되거나 네. 그러면 당장 뭔가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하다못해 이 업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곳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또 해결도 되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루하루 버티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 좋은 마음을 갖고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지, 빨리 끝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도 사라지게 되고 공연도 다시 정상화되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그 공연이 연속성이 있는데 연속성이 끊어졌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공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네. 다시 공연하게 될 수 있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명의 눈동자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그 공연이 진행은 됐지만 아쉽게 이제 어려움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공연은
준비하고 공연을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첫 작품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스태프과 모든 배우와 그리고 뭐 홍보 마케팅한 친구들 모두가 너무나 기쁘게 그 첫 공 끝나고 너무나 다 같이 만세도 부르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똑같지만 그 어려움이 컸던 만큼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겨냈을 때는 그만큼 큰 기쁨이 오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연계가 또 더 열심히 하고 한 단계 발전하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업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대충 공연과 멀어져 있던 우리 관객분들 또 청취자분들도 이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는 물론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막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공연 예술,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려운 시기에는 이제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사람에게는 또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공연은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무대 위에서 그대로 담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풍자와 유머를 통해서 무거운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관객들은 함께 웃고 공감하면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무대 위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이야기에 웃고 공감하고 감동하는 경험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공연 예술만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예술이 사람을 위로하거나 또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신 경험도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관객분들이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요. 네네. 힘든 시기에 공연을 보고 오랜만에 웃었다거나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면 이제 공연이 단순하게 이렇게 볼거리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특히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공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 어린이 공연에서는 처음에는 각자 낯선 관객들이었지만 가족들이 함께 웃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공연을 보면서 해맑게 웃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통했구나. 약간 그런 어떤 내가 잘 만들었구나, 잘 홍보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구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구나. 네. 그런 어떤 효능감을 또 느끼시는 우리 박지욱 대표님의 말씀이셨고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좀 스마트폰하고 막 친해지게 되면서 그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많이 어울려 놀지 않고 막 자기만의 세계에 막 갇혀 있거나 막 그런 경우가 왕왕 보도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츠 컴퍼니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 공연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린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연들을 여러 가지 또 기획하시고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 현재에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들 어떤 것들 하고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린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저희 작품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인기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분들이 큰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바다 100층짜리 집을 잇는 새로운 시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주인공은 오토라는 친구인데 네. 오토라 함께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신비로운 숲속 친구들을 만나며 상상력 가득한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7월 3일부터 저희가 8월 17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공연되어집니다. 오, 그러면 이제 당장 지금이 6월 중순에서 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예매를 해야겠는데요. 네, 오시면. 다음 달에 네. 오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네, 또 하나의 작품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고래밥 과자를 아시죠? 맛있는 먹는 네. 그거. 네, 그 과자를 모티브로 해서 네. 네,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국민 과자죠. 고래밥이 무대 위에서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할 작품입니다. 아. 그래서 관객들이 라두 팀과 후쿠 팀으로 나누어서 직접 응원도 하고 공연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이런 어떤 뮤지컬은 그 관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최대한 저희가 요즘 작품을 만들 때 네.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요소를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 같은 경우는 정말 운동회처럼 예, 관객석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어떤 현장의 느낌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직접 오셔서 근데 보통은 이게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와 함께 가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간혹 어른분들이 네, 저희가 작품을 만들 때 예전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만들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네. 저희 관객들이 요구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높이가 올라가잖아요. 예,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을 만들 때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부모님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작품에 녹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오히려 아이보다 감동을 더 많이 받아서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같이 공연을 보시면서 이 작품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어린이 뮤지컬에 제가 하다 보니까 간혹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입장시키고 부모님은 밖에서 대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부모님이 아이들과 공연을 함께 보시고 고래밥 같은 경우는 같이 운동회 형식으로 참여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공연만 보시지 마시고 공연이 끝난 후에 그 느낌들을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공연도 부모님이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지욱 대표님의 말씀은 이게 그 어린이 뮤지컬 혹은 어린이 공연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예전처럼 막 너무 유아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남녀노소 다 함께 어울려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진짜 함께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아이들과 추억도 남기고 이야기거리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공연 2개를 소개해 주셨어요. 숲속 100층짜리 집. 이거는 바다 100층짜리 집을 잇는 새로운 시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바다 100층짜리 집도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게 100층짜리 집 시리즈라는 책이 있으세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바다 100층짜리 집을 만들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래서 바다 100층은 이제 100층부터 1층으로 내려가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100층짜리 집이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 100층짜리 집 시리즈 3탄이고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1층부터 100층까지 올라가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이렇게 제작하시는 그 뮤지컬들은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게 계속 이렇게 시즌을 이어가시는 거네요, 약간. 열심히 엮고 있습니다. 구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 공연 사랑 아츠 컴퍼니의 박재욱 대표님을 모시고 공연 예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시즌을 극복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과 또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공연들 런칭하고 계신 것들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일단 소개해 주신 작품 지금 듣기만 해도 좀 어떤 걸지 직접 체험을 해보거나 이렇게 관극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숲속 100층짜리 집은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공연이 되고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고래밥 바다대 운동회는요. 저희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면 청취자분들이 그때 뭐가 있을 줄 알고 내가 그걸 하겠어. 뭐 이러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센스 있게 또 청취자분들께 티켓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숲속 100층짜리 집과 고래밥 저희 바다대 운동회 관람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모험을, 부모님께는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참여하시고 공연장에 관람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공연 한번 관극을 해보고 싶다. 진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른이 봐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샵 1053번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로 공연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숲속 100층짜리 집 공연이 있고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가 있는데 뭐 둘 다 원하시면 욕심쟁이처럼 둘 다 원해요.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추첨을 해서 균일하게 좀 이렇게 추첨을 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어린이 공연 하고 나면은 또 관객 반응이 또 어린이들의 반응이 또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반응들 중에서도 이 친구는 정말 너무 내가 보람을 느끼게 해줬다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린이 관객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세요. 아, 그쵸. 얼굴에 다 드러나고. 네,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너무나 크게 웃어주고, 또 주인공이 위험에 빠지면 자기가 마침 위험에 빠진 것처럼 진심 어린 걱정과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거든요. 네. 저희가 특히 뮤지컬 바다 100층짜리 집에서 초반에 주인공 콩이가 소녀와 헤어져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모습을 보고 콩이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등장인물의 상황에 함께 눈물 흘리는 저희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오히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너무나 배우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뮤지컬 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또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들이 대부분 이제 무대에 있는 배우들을 보는 게 공연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작품 속 이야기를 더욱 가까이 좀 경험할 수 있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만들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요.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연 전에는 작품의 세계관과 등장인물을 미리 만나보고 또 공연이 끝난 후에도 콘텐츠를 통해서 작품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하면 딱 와서 공연만 보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공연 전에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다를 느끼시고 공연의 감동을 받으시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공연에 관한 전시 체험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관객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이 작품에 빠져들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세계관이 공연 끝나고 나서도 이어질 수 있게 네. 예,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좀 목표를 하고 또 네. 매진을 하겠다라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과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공연 이야기도 하고 어린이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대표님 공연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1시간도 부족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말 빠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또 골라주시고 추천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라는 곡입니다. 공연은 무대 위 예술가들과 객석을 채워주는 관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연계에서 활동하면서 늘 곁을 지켜주신 관객분들의 소중함을 느껴왔는데요.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이 곡 박지욱 대표님의 선곡으로 오늘 대표님과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새천년 홀에서 공연이 되고요. 그리고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라는 작품 굉장히 재미있는 참여형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이웃집 라디오에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공연 선물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또 즐거운 공연 이야기도 나눠주신 박지욱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해야 할 일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쯤 거의 끝내셨겠지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몸도 마음도 쭉 내려놓고 쉬는 일. 오늘의 휴식을 내일로 미루지 않길 바라면서 이웃집 라디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재욱 대표님이 신청한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보내드리면서 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